이쯤에 떠오르는 게 저희 동치미에서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뭐 용, 봉황 이런 거와 함께 상상 속의 인물로 여겨지는 옆집 남편. 벌써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경재 원장님이 늘 얘기하는 남편. 그 옆집 사이버예요, 남편에 대한 사이버. 이야기를 우리 박규리 마담님의 이야기 해볼게요. 나오네요, 옆집 남편. 남편과 사실은 옆집 남편. 옆집 남편인데요. 제가 네. 정말 친한 언니의 남편이에요. 네. 실제 존재해요. 예. 그 언니 형부가 너무 사람이 로맨틱해서 무슨 날만 되면 그렇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이 뭐 해줬어 하고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신랑한테 너무 그래서 나 이번 내 생일인데 일본 여행 간 김에 면세점에서 나 시계 하나만 사줘 이래가지고 시계를 얻어서 끼고 나도 자랑하려고 딱 갔는데 언니 나 이거 받았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틀 있다가 언니가 커피 마시자고 그래서 언니 집에 갔더니 불안한데 시간도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이거 사갖고 왔다고 그러면서 딱 보이는데 거기에 다이아 똑같은 시계에 다이아가 쫙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현진아 일로 와봐 이러면서 야 이거 진짜 아빠가 사줬어요 이랬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사기 전부터 이미 주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다가 아빠가 엄마를 불렀대요. 보다가 저녁에 여보 일로 와봐 이러면서 애가 같이 보고 있는데 오더니 네 그랬더니 이번에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러면서 이거 선물이야 하고 줬는데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진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제가 또 보여준 지가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걸 그때 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형부는 정말 언니를 위해서 어떤 일이 있거나 하면은 항상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혼 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그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좀 크죠. 조금 더 우리보다 더 됐죠. 명품을 사줘야만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명품은 아니에요. 선생님. 명품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여도 준비를 이렇게 아내를 준비를 위해서 해서 생각한다. 깜짝 쇼를 한다든지 아니면 편지 한 통이라도 밥을 해놓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로맨틱한 남자가. 줄 살았어요. 그래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네, 그래서 로맨틱한 남자가 저는 너무 부러워요. 네, 요거도 좀 해보지 그랬었어요. 남편한테 나도 이렇게 했어. 진짜 그래서 몇 번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요. 그거 시키면 그 시계 사준 게 끝이에요. 할 때뿐이지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네. 해도 안 되는 안 돼요. 네. 근데 왜 계속 끊임없이 기대를 하세요? 그게 여자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고 맞는 소리인데 참 얄밉게 얘기해요. 이렇게 근데 속고 사는 거지 뭘. 박규리 씨 말씀하신 것들 가만히 들어보면 네. 한 가지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아내들이 보통 이 로망의 대상인 옆집 남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옆집 남편이 그 옆집 아내에게 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이런 건 단 한 건도 없어요. 맞아. 지금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얘기했다라고 그 집 딸이 얘기했지만 그것도 결국엔 간접적으로 제3자한테 들은 거지. 그렇죠. 그 남편이 정말 설탕가루가 뿌려져 있는 그 시계를 오래전부터 기획해서 줬다는 거에 대한 사실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요. 좀 믿어. 그냥 오빠는 당분간 시계를 절대 못 사준다고 얘기해. 너도 소서방한테 평생 아무 시계도 못 사라. 야, 하나 받았지라. 그냥 설탕을 준다 그래. 박규리 씨 옆집 언니 남편 같은 분이 있죠? 있어요. 한 3천만 분에 한 명 정도죠. 있겠지. 네, 왜냐하면 근데 미국에 마침 그분이 우리 옆집에 하필이면 옆집에 있죠. 예. 근데 저는 뭐 남편한테 시계는커녕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출장을 갔다가 여기 너무너무 매연이 심하다고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냈더니 금방 답이 왔어요. 매연도 미네랄이다. 마셔라. 맞는 말이네요. 미네랄을 챙겨주시는 제 남편 너무 감사드리는데 미국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보석류 파는 그 상점에서 보니까 그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 뭐 아내 생일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보너스 탄 김에 사주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큰 죄를 저지른다고.
그렇게라도 위안을 얻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예. 남편들은 진짜 옆집 남편이 부럽다 얘기하면 네. 진짜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다 뒤가 구려서 그렇게 잘하는 거라고. 그거는 아니, 남자들이 선물 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해. 못하니까. 우리 남자도 그렇게 아,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자기가 아니, 못하니까. 부러워하신 적이 있으세요, 선생님? 아니 부러워서 한 적은 없지만 예. 그냥 어떻게 하다가 누구는 이렇게 뭐를 사줬대더라 뭐 생일날 뭐 이랬대 그래. 그냥 나는 부러워서 한 건 아니야 그랬지 부러워서 하는 게 아닌데. 아니 정말 부럽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반응을 뭐 기대한 적도 없었는데 그냥 하는 얘기가 그냥 싱겁게 하더라고 그거 다 뒤가 구린 놈들이 하는 짓이야 남자 뭘 사면 안 되는구나. 아니야 정말이에요. 예, 예. 아니 근데 약점이 없으면 맞아요. 아니 마누라한테 뭘 그렇게 평생 뭘 그렇게 사줘야 즐거워하느냐 이거지 평생 사는 남자인데 변함없이 살면 됐지 그러기 때문에 부러워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비교해보면 비교하는 만큼 불행해 내가 그럼요, 초라하죠. 그러니까 때도 예, 없었어요? 없었어요 나. 진짜? 젊었을 때도 없었어 없었어 아니 없었어 잊어먹었을 거야. 나는 잊어먹었을 거야. 아니면 병원 가봐. 있나 봐. 맡겨야 돼. 아니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난 정말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중매라는 걸 안 해요. 중매. 자기 배우자는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윤정 마담님 혹시 다른 옆집 남편 뭐 부러웠던 점? 여자는 다 누가 선물해주면 좋아하는데 솔직히 선물은 돈으로 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는데 저는 꽃 사갖고 오는 남편. 저의 로망이에요. 아, 진짜. 안 네. 사갖고 오세요. 조심하세요. 아, 신혼 때는 최홍림 씨가 사왔어요. 꽃 사갖고 아니, 그러니까 뭐 아내가 우울하거나 기분이 좀 언짢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센스 있게 꽃 예쁜 꽃 한 다발 딱 들고 들어오는 남편. 그걸. 그게 저는 로망이에요. 우리 남편들이 생각할 때 제 아내가 명품이고 제 아내가 꽃인데 또 다른 꽃이 필요한 저런 데니까 하지 말라고. 당신이 여보 당신이 꽃인데 또 다른 꽃이 필요해. 말도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해주고 말도 하지 마. 일반적으로 씨가 돼지같이 보이는 돼지고기 먹거든. 돼지고기 먹기 싫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 아내도 네. 옆집 얘기해요. 네. 옆집 뭐 남편 뭐 누가 시계 받았더라 그러면 100% 그렇게 얘기죠. 왜 뭐 두 집 살림하냐? 남자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걸. 그럼 뭐 일단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내가 토를 못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딱 유일하게. 예. 저 집 남편은 가족들하고 여행을 간다더라. 진짜. 이 선물은 있잖아요. 맞아요. 사랑을 안 해도 줄 수도 있어. 맞아. 그냥 나의 잘못을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줄 수도 있지만 여행을 같이 간다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 거거든. 심지어는 아이 옷을 사러 가는데도 그 형부는 항상 같이 가요. 진짜로. 여행 자주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같이 간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정말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 같이 안 가세요? 아 가죠. 근데 가는데 이제 워낙 잘 저 집은 너무 자주 가니까. 근데 간다 그러면 우리 아내는 1년에 한 2번 정도 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2번 가기 쉽지는 않잖아.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가면 그래도 남자로서 이렇게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두세 번 가니까 뭐 봄, 여름, 가을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말을 못 하겠다. 이거 당한 거 그 다음에도 또 좀 있나요? 저는 네. 분석을 하잖아요. 아, 예. 연구도 하고 분석을 하는데 한 10년 전에 이제 해남도를 5 커플이 놀러 가서 가족이 이제 친한 후배들하고 우상이도 가고 갔는데 그 이후로 여행을 안 가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들이 모여서 남편이 준 선물 배틀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번 기념일에 뭐 받았고 이게 다 합쳐져서 한 남편이 준 선물처럼 되는 거예요. 5 남편들이 다 기념일이나 선물했겠죠. 그래서 남편들이 모여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모임이다. 누가 뭐 받고 뭐 받고가 이게 합쳐져서 5 남편의 장점만 보여줘서 여자 머릿속에 한 남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절대 부부 동반 여행을 안 갑니다. 아, 가상의 인물 옛날에 뭐 사이버 가수 아다 이런 것처럼. 저 사람은 사이버 남자고. 합체시켜가지고. 저 사람은 애 공부를 봐주고 저 사람은 선물을 잘하고 저 사람은 분리수거를 해주고 이게 다 합쳐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게 옆집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똑똑한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해. 그 얘기를 다 해.
여보, 아우, 저 남편은 옆집 쓰레기 다 버려다 줘. 그럼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왜? 뭐 한다 그러 뭐 한가 보지? 근데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말투가 뭐 그런가 보지 뭐 TV 보면서 그런데. 근데 아내가 거기서 끝났으면 내가 기분이 되게 나쁠 텐데 딱 그 한마디 뭐라고? 그래도 당신은 성격이 좋잖아. 당신은 성격이 좋잖아 그 한마디에. 그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아니 그걸로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니 성격이 좋아요. 진짜 성격 좋다. 와 진짜 성격 좋아. 나는 그거 약간 자기 멘트 살아갈 수 있는 같은데. 얘기인데. 정말 안쓰러운 얘기인데 네. 홍림 씨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슴이 답답해. 당신은 성격이라도 좋잖아. 성격이 좋다는 얘기. 아니 남자분들은 좀 꼴 보기 싫은 남편이 있어요. 그런 옆집 남편을 존중 중에 아우 나 저건 진짜 싫더라. 예전에 예. 최수종 씨가 맞아요. 아내한테 완벽한. 이벤트하고 뭐 하는 거에서 모든 남편들의 모든 공부를 남자가 잤잖아요. 다 싫어했죠. 예, 그래서 생일날 저는- 십자수도 놔주고. 네, 그래서 나는 되게 사실은 좀 하미병 원장님도 굉장히 뭐 이제 프로에 나와서 장모님하고 살갑게 지내고 해서 나는 장모님한테 사인 손님인데 저분은 왜 저럴까 나는 그 두 분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40이 넘고 이제 저도 이제 반백년 살았잖아요. 아 그렇게 사는 남편도 있겠구나.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행동 자체에서 좀 화가 났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장점도 있겠구나. 그런데 얼마나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궁금은 해요. 기자여서 너무 고마운 게요. 정말 뭐 인격자라는 분? 너무너무 막 인꼬부부란 분들을 취재할 때가 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면요. 뭐 그렇게 명문대라고 석학의 박사인 분도요. 부인한테 이렇게 쌍욕하는 분들 꽤 있어요. 네. 어떤 유명한 문의는 부인을 부를 때 뭐 여보 뭐 누구 부인 엄마 얘기 안 부르고요. 이렇게 종을 띵동띵동 완전 강아지 부르듯이 그럼 바깥고 오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취재관 기자 앞에서도 그 정도 할 정도면 뭐 오직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러움이 알고 보면 그 이면이 다 드러난 거예요. 얼마 전에 전원책 변호사가 그 책에도 썼는데 명예나 명성은 그만큼의 추악함을 동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걸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반대급부에 뭔가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라도 위로를 삼고 싶네요. 그럼 반대로 옆집 남편 뭐 완벽한 남편 부럽다고만 하지 마시고 옆집 아내 중에 좀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게. 예전에 왜 윤정 씨 광고했던 우리 윤정 마담 애인 같은 아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윤정 마담 나왔었잖아요. 네. 아내를 그렇게 하는 놈 그저 불량기가 있는 어디 옆집 아내 왜 이상한 생각을 하세요? 옆집 아내 어떤 점이 좋다지 그 아내를 바꿔서 같이 살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앞서가시는데. 남자들이 이러잖아요. 당연히 남자들은요. 옆집 여자가 이쁘든 안 이쁘든 옆집 여자면 다 좋아 보여요. 왜요? 그냥 좋잖아. 그냥 왜? 무슨 소리야? 왜? 말 잘못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은데 제 옆집 여자들은 다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이윤성 씨 괜찮죠? 괜찮죠. 또 성대현 씨 아내 또 되게 귀엽잖아요. 예. 같이 살거든 성대현 씨. 예. 되게 귀엽잖아요. 나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기를 안 해야 좋죠.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안 해요. 이쪽 생각만 하지 저쪽 생각을 안 해 잘. 예. 역시 우리 완전 나는 정말 이웃이 중요하다는 게 이 자리도 그래. 목사님 자리 이웃이잖아. 목사님이 있으면 되게 편해. 말도 많이 하고. 근데 다른 분이 이웃들을 앉으면 스님 모시자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는 옆집 아내가 부럽다기보다는 매일 평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그 아파트 단지의 그 주부룩 어떻게 옷 입고 나오는데? 애들을 초등학교 이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들을 키우는 집들은 오전 8시 한 40분에서 오전 10시 전까지 각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그 엄마들의 엘리베이터 룩이 있어요. 있어요. 일단 무릎이 신축성이 좋아야 돼요. 앉았다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약간 스판기가 들어간 레깅스 위에 긴 원피스를 덧입거나 또는 신축성이 좋은 기모가 들어간 바지 위에 헐렁한 티셔츠에 그리고 항상 애들을 잡으러 뛰어다니기 때문에 윗도리는 패딩인데 패딩으로 약간 신부를 나타내려고 브랜드가 적혀 있는 패딩. 막 머리 이렇게 드라이도 제대로 안 했는데도
자기도 이렇게 준비할 거 많으면서도 애 아주 그냥 이쁘게 단정하게 입혀서 유치원 보내고 이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막 정신없이 바쁜 그 아내들, 새댁들? 뭐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되게 막 이렇게 행복해 보인다 그럴까요? 막 이뻐 보이고. 진짜. 엘리베이터 안에서. 얼마나 그게 만약에 처녀 시절이나 뭐 이랬으면 엘리베이터 안에 남자 연예인이 있고 막 이랬을 때 얼마나 그게 막 개면 좁고. 남자 연예인? 죄송한데요. 나 연예인 협회 등록돼 있는 남자 연예인이야. 죄송한데 저희가 남자 연예인으로 바라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옷을 제가 입으면 9시 반에 그룩이 아니에요. 새댁이라든가 풋풋한 나이 또래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이뻐 보인다는 거죠. 결혼했던 안 했던 간에. 5, 60대 아줌마들이 똑같이 왜 무릎 나온 옷을 입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참 아까 뭐 장경도 목사님도 참 여자들이 욕심이 많아요. 바라는 게 많아요. 라고 하셨지만 남성들도 은근히 그래요. 제 친구는 전업주부 30년이 유일한 무기인데 요새 남편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돈 벌 생각은 없나? 이제 와서? 취업은 생각 안 하고 있나? 요새 50대 아줌마들 취업 곡선이 높아진다는데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저같이 또 직장 다니 여성 이제 저는 퇴직했지만 할 때는 다른 마누라들은 직장 다녀도 살림도 잘한다더만 살림까지 잘할 경우에 또 물어보는 거죠. 최웅민 씨 장가가 그렇게 부자라며? 부러운 거 말고 내 배우자가 좀 이웃에게 보이기 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던가 뭐 좀 요거는 좀 그러고 나가지 말지 뭐 이런 거 그런 건 없나요? 제가 주로 부끄러운 짓을 하죠. 저는 좀 이렇게 편한 신발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왜 아이들이 신는 신발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신어서 이렇게 구멍 뻥뻥 뚫린 슬리퍼. 그걸 좋아해요. 근데 와이프는 그걸 신고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당신 TV도 나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신고 나가냐고. 그러면 안 돼. 심지어 그걸 신고 백화점도 가고 그러거든요. 너무 편해요, 그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내 말을 좀 들어요. 요즘은 좀 아내가 이거는 좀 아닌 거는 좀 피하라 그러면 좀 피하고. 그러니까 제가 요새는 좀 바보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옷도 그러면 와이프가. 예. 색깔이 진짜 예뻐요. 우리 중에 지금 제일 예뻐요. 마담님 그래도 시커먼 파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 생활 이제 올해 20년인데 한 14, 15년은 아내 말을 절대 안 듣고 살았는데 최근 한 5년은 아내 말만 듣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일단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잘못을 20년 내내 했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잘못을 20년 내내. 야, 아니 뭐 우리 동치미 마담님 중에서는 이런 아내였으면 좋겠다. 5분 중에서 이런 분이 내 아내였으면 이런 부러운 사람이 있나요? 물표 나오지 물표. 우리요? 누구를 볼 아니 우리 동치미 윤정 씨로. 네.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솔직히. 예, 솔직히. 나는 5명 다 데리고 살고 있어. 역시. 와, 남자. 역시 다다이 들어와. 용역이야 차를. 대천 눈 내리면 눈치. 왠지 새우잡이 끌려가는. 아니 여자들 궁금한 게 5명 다면 이 여자를 아내로 봤을 때 어떤 장점 때문에 다 태우고 싶은 건지. 그냥 여자니까 좋다. 아니 그게 아니고 큰 생각 염색체 없으셔. XY랑.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았으면 단점은 눈 감아줄 줄 알아야지. 나라고 단점이 없나. 저 지금 5분 타세요. 저렇게 멋진 말씀하고 끝내 5명 포기하지 않아. 저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제가 초이스하면. 초이스라고 하지 마. 야, 이거 전문 용어 나왔어. 오래간만 영어를 다뤘어. 야, 아니 이분들까지 해서 저 요거까지 하면 안 되고 요 마담분 하면 저는 아마 놀라실 거예요. 나 누군지 알아? 유인경 마담. 유인경 마담. 맞아요. 부끄러우잖아. 왜 인식만 올라? 아니요. 결혼을 해보니까 두 가지를 느꼈어요. 아내는 별로 얼굴이랑 별로 차이가 없다. 이쁘나 못생기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야. 얼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마음이. 남편을 얼만큼 편안하게 해주냐. 유인경 마담님은요. 되게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냐. 근데 이게 기분이 좋으세요? 안 찜찜. 아니, 여자 마음을 저렇게 몰라.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나 누가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냥 마음만 얘기하면 되지. 저는 제 아내가 이 5분의
그 모습으로 늘 변해서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됐으면 사람? 좋겠어요. 일단 그래도 아침에 딱 제가 눈을 뜰 때는 박규리 씨 같은 분이 아내 모습으로 집에 있으면 좋죠. 막 이렇게 노래도 좀 하면서. 일단 이런 룩으로 아침에 있었으면 좋지.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잖아. 근데 애들 있고 이럴 때는 성민 누나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애들 딱 잡으니까. 네, 애들 딱 있고. 그리고서는 제가 무슨 밖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일이 생겼다 그러면 인경이 누나 같은 스타일이 좋아요. 아내가 대동에서 똑똑하고. 아내면서도 어떤 좋은 저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60이 넘어서 무조건 김영임 선생님처럼 내가 쉬어도 아내가 인심이 있는. 그리고 주말엔 윤정마담. 애인과 백화점 가고 이럴 때. 주말엔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주말에 나갈 때는 이분보다 뭐 이렇게 좋아해요? 진짜 왜 이렇게 좋아해? 봤어? 이게 그게 아니라 왜 남자들 답이 나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나도 생각했거든. 남자들은 이게 나이 먹거나 어리나 많은 게 좋은가 봐요. 하나를 못 고르고 다 고르잖아요. 나도 속으로 아까 무슨 여자들이 욕심이 많다고요? 여자가 욕심 많은 게 남자들이 이거는 분수 없이 욕심이 많아. 분수 없이. 아니 다 장점만 보이는 거죠. 장점만. 욕심이 많아. 유인경 마다님을 내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유인경 마다님을 집에 앉혀놓고 네 분 만나려고. 정말? 집. 얼마나 인기가 많으신데. 우리 이웃 얘기하다가 이웃에는 남편도 있고 뭐 다 아이도 있습니다. 사실 한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사실 애 키울 때 옆집 엄마 얘기가 사실 진짜 크게 작용하거든요. 엄친아는 꼭 옆집에 살거든요. 자, 애 키울 때 요 이웃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윤정 마담님 드릴게요. 이유도 한번 말만 듣고 내 딸 망칠 뻔했어요. 글쎄, 그러니까 옆집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한 적이 있나? 이게 좀 돌이켜보면서 딸아이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 주제를 듣고? 네, 그랬더니 바로 엄청 비교당하고 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말로는 성격 좋으시네. 초등학교는 누구랑 비교하고 중학교 가서는 누구랑 비교하고 고등학교는 누구랑 비교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자기 친구하고 제가 비교를 하고 있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사실 놀랬죠. 그리고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는 애가 공부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공부 잘하는 엄마 그리고 좀 학업에 열혈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엄마들하고 같이 몰려 다니는 거예요. 차도 마시고 조금 정보 좀 더 얻을까 해서 마트도 막 같이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들은 정보로 어디 학원이 좋다, 어느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더라 그러면은 애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너 개씩 다니고 픽업은 물론이고 거의 CCTV 수준으로 이제 밀착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때는 그런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우리 아이만 괴롭히고 돈만 버리고 성과는 하나도 없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창피하고 후회스러워. 선동하는 이웃집 여자가 있었어요? 조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에 신경 쓰는 엄마들이 있죠. 뭐 특목고를 보내야 된다, S대를 보내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친해지는데 결국은 애들이 커가면서 성적도 갈리고 학교도 갈리고 이러면서 엄마들 관계도 다시 안 친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 성적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네, 왜냐하면 목적이 그걸로 친해졌는데 애들이 서로 달라지고 다른 길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들끼리 이웃이 되려면 일단 아이들을 매개로 친해지는 건 좀 잘못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윤정 마담님이 별나서 그걸 따라하면서 실수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하다 보면은 이 집에서 갑자기 줄넘기를 애가 막 갑자기 막 갖게 하고 막 이거 하면 잠깐만 이건 못하는데 이러고 또 그걸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 흔들리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마담님들도 이런 실수한 적 이소미 마담. 저는 남의 얘기 잘 안 듣는 편인 건 아시잖아요. 제 고집대로 이제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 내가 제일 잘 안다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 저는 애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 대신에 어느 정도 재능이 보이면 이제 밀어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자꾸 엄마들이 놀러 오면은 왜 집에 피아노 있는데 안 가르치냐고 피아노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애가 다른 악기를 하려면 피아노를 가르쳐야 된다.
이게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요 쇠뇌가 되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아노를 이제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애는 도에서 도 범위 내에서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재미가 있으면 연습도 하고 배운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자꾸 야단을 치는 야 선생님이 내일 오신데 왜 연습 안 해? 왜 해야지 왜 안 해? 그럼 그 일주일 사이에 제일 열받는 건 그 저한테 피아노 치라고 시켰던 엄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꼭 우리 집 피아노 뚜껑을 열고 그 빨간 천을 치우고 걔를 안 쳐서 피아노를 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우리 딸은 여기서 놀고 있는데 얘는 막 훑고 다니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막 아시죠? 치고 이쪽으로 한번 갔다가 와서 이거 안 해, 이거 하는 거예요. 무용 같다 이게. 이거 또 한번 머리로 찍어주고 이런 거 하는데 열받더라 이거예요. 에이 치지 말자. 그리고 피아노를 딱 끊었어요. 그런데도 이 엄마가 오면 화가 나. 안 하는데 이제 안 하는데. 안 하는데도 이 엄마는 오면 꼭 아이랑 더 진도가 나갔잖아. 왜 그러지? 왜 자꾸 그러니까 엄마는 꼭 오면은 피아노 앞에서 막 애를 막 더 훑어 이제는 막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와 이제. 그 집도 피아노가 있어요. 근데 자랑을 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와서 자랑하러 오는 거야. 치는 거야. 그거 칠 때 커버 그냥 한번 확 밀어버려.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없앴어요. 잘하셨어. 네, 피아노를 그냥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못 와. 다른 집으로 옮겼어. 피아노 있는 집으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 아이한테 재능이 없는데 누구네 집에서 한다 그래서 그걸 따라 하다 보면 나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관계도 나빠지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 뒤로 아이한테 꼭 물어보는 너 정말 하고 싶어? 할래? 오케이. 그 대신에 1년은 네가 하겠다 그랬으니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 아이하고 부딪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김영림 선생님은 키우실 때 그때도 뭐 일을 하시니까 사실 이웃들 얘기 듣기 별로 그때만 없긴 해도 하지만. 요즘 엄마들 같진 않았어요. 네.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이 키울 때만 해도 아마 그랬으면 저도 보통 아니었을 거야. 그랬는데 그건 뭐 엄마 마음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도 저도 과외도 시키고 피아노도 시키고 했어요 다. 그 아들도 다 피아노 시키고 기본이다 정말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으로는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때만 해도 요즘 엄마같이 이렇게 극성스럽게 정말 막 엄마들끼리 모여서 뭐 그거 서로 뭐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춰서 내 능력에 맞춰서 키우려고 했고 그런데도 욕심은 많았지 나도 똑같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받은 경우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저희 친구들이 자기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저를 약간 이렇게 왜 얘기하다가 이렇게 저으면 말 멈추고 그러면 애들 알잖아요. 제가 4학년 때였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뭐 이렇게 왜 뭐 무슨 얘기하는데 그럼 말도 안 해주고 그리고 뭐 듣고 싶은데 얘기도 안 하고 근데 이제 저랑 친한 애가 저한테 있잖아 내가 너한테 물어볼 거 있는데 너네 엄마 새엄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걔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아닌데? 그랬더니 이상하다. 저기 누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 그렇게 해서 안 어울리는 건데?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 이제 그날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엄마 나 물어볼 거 있는데 엄마 새엄마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화를 버럭같이 내면서 누가 그러냐고 그 막 화를 내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저를 데리고 그 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얘를 새엄마라고 얘기했냐고 학부모들 다 모이라 그러라고 저희 엄마가 저보다 학교를 더 다니셨거든요. 극성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다 왜 피아노 교실 지어주고 선생님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왜 이런 엄마들이 이제 그 엄마여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저희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학교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난 우리 엄마가 친엄마인데 이런 오해가 있었구나. 그래갖고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저희 엄마가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 네, 그러니까 애 놀래니까 좀 이거를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그리고 이런 건 학교에서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애가 지금 저렇게 상처를 받고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저한테 얘기를 못 하시고 이제 학부모들한테 다 전화를 이제 하신 거예요. 이런 건 왜 애들 있는데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리고 관계가 아이들하고 굉장히 나빠졌어요.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아이들하고 제가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 제 스스로가 뒤로 물러나서 아무하고도 안 어울리고 아무하고도 안 놀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어땠었지? 그래도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픈 기억은 이렇게 공간이 비듯이 빈다 그러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들 이혼하고 새부모 만나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저 같은 아이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들은 그냥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웃들이.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려고 이성민 씨를 저희 엄마는 워낙 저한테 대해서 애착도 많았었고 저희 엄마는 표시 안 내고 정말 새엄마인지 모르게 그렇게 오랜 세월을 키워주신 엄마거든요. 알게 된 경로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